안녕하십니까. 전문가의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. 요새 이제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전략 중에 상환 우선주로 가지급금을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징여도 없고 뭐 이래서 어떻든 간에 세무적인 리스크도 하나도 없습니다. 저희가 사실 이익 수확도 많이 했지만 최근 들어는 이 상환 우선주 전략을 통해서 가지급금을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.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들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. 우리가 이제 가지급금이 한 10억 정도 있다 이럴 경우 매년 4,600만 원의 이자가 발생되죠. 이건 대표님들이 이제 갚으셔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보통 이걸 갚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이제 가지급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. 두 번째는 이 4,600만 원 정도의 법인의 이익, 그러니까 이자 이익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법인세를 또 내셔야 됩니다. 4,600만 원에 대한 이제 법인의 이익이 잡힘으로써 매년 이제 1,012만 원 정도 추가로 이제 법인세를 또 내셔야 되죠.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은행이나 뭐 이렇게 금융기관에 돈을 차입했을 경우 이 부채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이 비용 처리를 받죠. 그렇지만 가지급금은 네가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냐. 그래서 이거는 회사랑 무관하다. 그래서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못 받죠. 이거 말고도 회사의 이제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불이익도 있고 또 이제 기업 신용 등급도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떨어지죠.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죠. 자, 근데 이제 상법 345조에 보면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, 이게 그 정관에 이제 정해야 된다는 거죠.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서, 회사의 이익이라는 거는 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얘기하겠죠. 이거로서 소각할 수 있는 이제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상환 우선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보통주를 상환 우선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활용해서 내 주식을 법원에서 사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때 소각을 하면 회사의 이익 잉여금으로 소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다시 얘기해서 이 상환 우선주 전략을 쓰면 내가 투자한 자산, 그러니까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겠죠. 뭐 주식회사 자본금, 그리고 합작 한명회사 같은 경우는 출자금이 되겠죠. 이 자본금을 소각해서 가져옴으로써 미처분 잉여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. 내가 출자한 자본금을 회사를 청산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 없이 받아올 수 있는 거죠. 이걸 좀 미리 받아오면 우리가 그 불필요하게 이런 가지급금 미리 받아와서 이 가지급금을 정리하면 이런 불필요한 불이익을 안 받겠죠. 자, 다시 얘기해서 우리 회사가 자본금이 10억이고 가지급금이 또 10억 있다. 그리고 또 미처분 잉여금이 한 30억 있다. 이 잉여금 안에는 가지급금이 있는 겁니다. 그렇지만 이 상환 우선주 전략을 쓰면 자본금은 그대로 있고 이익 잉여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. 자, 이때 세금 없이 이걸 가져오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. 첫 번째, 주식의 출자 범위, 그러니까 내 자본금 범위 안에서 상환 우선주를 소각하면 됩니다. 당연하겠죠. 이거는 내가 이제 출자금이 5억이다 10억이다 이 범위 안에서 하면은 당연히 세금은 없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회사를 출자할 때 한 주당 가치가 10,000원이었는데 출자금이 10,000원, 액면가가 10,000원이었는데 지금 이 주식을 소각할 때 10,000원에 해야 세 부담이 없습니다. 더군다나 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에 주주가 균등하게 해야 됩니다. 주주가 이제 균등하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서 A는 하고 B는 안 한다. 이랬을 경우에는 불균등
감자, 붉은 등 소각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지금 평가했더니 옛날에는 이제 10,000원짜리 주식이 액면가 10,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평가했더니 10만 원이다. 이때 주당 가치를 한 주당 이제 10,000원에 소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이제 증여세가 나올 수 있겠죠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출자 범위 안에서 하고, 두 번째는 지분에 따라서 균등하게 하면은 이건 당연히 세금은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되면 상법 345조에 말한 것과 같이 이익잉여금이 감소되겠죠. 그리고 또 이제 주식 가치가 하락됩니다. 당연히 이제 잉여금이 줄어드니까 주식 가치가 하락하겠죠. 그리고 또 이걸 소각 형태로 하면은 주식 수는 줄어듭니다. 다만 이제 자본금은 그대로죠. 우리가 이제 건설회사나 제약 도매상 등 이런 회사들은 자본금을 맞춰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소각 형태로 내 자본금을 감자했다, 내 자본금을 감소시켰다, 이럴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자본금은 그대로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가업승계에 용이하죠.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든 간에 그 소각 대가를 가져올 때 현금으로 가져와도 되지만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가져와도 이거는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가업승계에 전략을 쓸 때 용이하죠. 자, 그리고 이제 이 전략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지급금도 정리할 수 있고, 나중에 이제 상속세도 줄어듭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 좀 변형해서 쓸 수도 있는데, 만일 우리가 단종 건설회사 하고 있는데 이제 종업으로 넘어가야 된다, 아니면 우리가 어떻든 간에 대외 신인도 때문에 자본금을 좀 늘려야 된다, 이때 이제 내 돈으로 자본금을 늘려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럽죠. 이때는 법인의 잉여금으로 상환 우선주 전략을 통해서 세금 없이 증지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